서사 작품 두 번째 작품인 관촌수필, 그중에 첫 번째 편이 일락서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그려진 고향의 모습을 살펴보고 구성상의 특징과 시점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면 되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이 성장했던 고향에서의 삶을 담담한 회상의 형식으로 이야기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 농촌 공동체가 해체를 가속화했던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구성상의 특징과 작품의 제목이 수필인 이유를 서술상 특징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부터 읽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락서산의 뜻은 해가 지는 서쪽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그쪽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라져버린 전통과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아쉬움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작 소설이니까 요 소설 하나만 딱 놓고 봐도 좋을 것 같죠. 전체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고향을 떠난 뒤 신정 연휴를 이용하여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모처럼 고향을 찾는다. 그러나 400여 년 동안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는 슬레이트 지붕에 구멍가게 굴뚝이 들어서 있고 추레해진 옛집은 예전의 맵시를 찾아볼 길이 없다. 변해버린 고향을 본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는다. 할아버지 산소에 도착한 나는 할아버지의 얽힌 추억을 회상하고 집안일을 거들었던 옹점이의 인정어린 모습을 떠올린다. 읍내로 돌아가면서 나는 씁쓸한 심정에 젖는다.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글의 시작부터 왕소나무가 사라진 사실을 내가 알게 된 부분입니다. 관촌수필이 지금 한 편만 해도 이 정도 스토리에 요 정도 분량만 들어있는데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서서도 계속 즐겨 읽었던 그런 수준 있는 소설입니다. 자, 처음 발단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발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뭐 발음이 안 좋다, 뭐 화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생님도 그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좀 더 또박또박하게, 선생님이 코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데요. 최대한 또박또박, 그 다음에 판서도 조금 더 정성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자, 성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고향을 찾은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자, 근년은 요 몇 해 사이란 뜻입니다. 더욱이 양력 정초의 몸소 그런 예모를 찾고 스스로 치름은 낳고 첫 겪음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항상 정초는 언제 챙겼냐면 음력 때 챙겼다는 얘기예요. 양력 정초에 성묘를 하기는 아주 처음이라는 의미죠. 왜 그러는지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귀성열차를 끊어 안고부터 숭헌, 뉘라 양력슬도 스리라 이른다더냐 산것들이나 외놈 세력을 아는 뱀이여. 자,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할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숭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숭하다, 흉하다 이 소리예요. 흉하다. 어떤 놈이 양력설이라고 하느냐? 상것, 아래 것들이나 외놈, 일본 놈들이나 그렇게 세력, 그러니까 나를 달력으로 세는 거를 그렇게 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음력 대신 양력설을 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것은 뭐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냐면 전통을 파괴한 것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모가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을 놓고 으레건 꾸중히 쉬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 마음 한켠이 결리는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이러매 신정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쩌랴 하며 견딘 거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양력서를 지킨 게 아니라 음력서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양력 때 이렇게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면 무슨 이 상것들인가 이게 양력서를 지키는 거야라고 하시는 말씀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결린다라는 표현, 결린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시절이러매. 자, 이제는 모두 지금도 양력서를 쉬죠. 그래서 신정 연후를 빌미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아주 어려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할아버지가 뭐의 상징인 거예요? 전통의 이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지켜야 하는 그 전통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만 생각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워해온 선대인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동기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것의 상징은 누구다? 고색창연한 이조인이었던 할아버지. 자, 이조인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이씨 조선이라는 소리인데 어쨌든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요. 조선인이라는 소리죠. 네.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진실한 육친이요 조상의 어리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었고, 또 앞으로도 올해도 길게 그럴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다. 자, 여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이렇게 변해가는 세태 가운데 전통을 지킨 할아버지에 대한 뭐가 드러나 보여요? 존경과 그리움이 엿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변해버린 세월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구절은 다음 페이지에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야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조상의 넋을 가늠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에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나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지주이며 대부분 나의 얻은 교훈들은 할아버지에게 받았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네,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 있는 태도는 따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겠죠? 초사날 기중 그 가운데 붐비지 않을 듯 싶었던 열차로 가렷한 것이 불찰이라 잘못이라 하게 피곤하고도 고달픈 고향길이었다. 한내읍에 닿았을 때는 이미 세시도 겨워 머자나 해걸음을 만나게 될 그런 얼음이었다. 겨워는 뭐냐면 지나란 뜻입니다. 지나. 세시도 지나 머자나 해걸음, 해질 무렵이란 소리죠. 해질 무렵을 만나게 되었던 소리예요. 이제 시간이 다 갔던 소리죠. 거의. 열차가 한내읍 머리맡이기도 한 갈머리. 자, 왜 관촌이냐면 갈머리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관촌의 순 우리말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고향이에요. 네, 고향입니다. 그 고향 모퉁이를 돌아설 즈음엔 차창에 빗방울까지 그어지고 있었다. 자, 이제 비가 이제 내리고 있는 거죠. 예년에 없던 푹한 날씨기에 눈을 비로 뿌리던 모양이다. 겨울 날씨가 굉장히 푹하다는 얘기죠.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난생 처음이다. 정두고 떠났던 옛 산처들이 돌아보이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마음을
부접할 길이 없었다. 자,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변함없는 옛 산천. 이 산천은 어때?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죠? 네. 변함이 없는 모습을 때문에 뭐가 커지기 시작해요? 기대감이 커집니다. 자, 이것을 한 사자성어로 하면은 수구초심이라고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구초심. 수구초심이 뭐예요? 여우는 죽어서 머리를 자기 살던 굴 쪽으로 둔다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내용. 여기까지가 뭐냐면 발단입니다. 이제 전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크게 부릅뜨고 빗발무늬가 찾아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제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고향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왜 울적했을까요? 왜? 이 고향을 봤더니 변해버린 모습이 있는 거죠.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자, 여기 내가 이렇게 살던 것인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 꿀쩍한 기분 느낀 이유 여기 나와 있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자성어로 또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소리죠. 옛 모습이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변해버린 고향에 실망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가슴을 휘어친 것은 자, 뭐다? 자, 왕소나무다. 자, 이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왕소나무가 사라져버린 사실이었다. 이것이 이제 뭐의 상징이 될 수 있냐면, 이게 뭐의 상징이 될 수 있냐면, 고향의 전통이자 역사의 상징이죠. 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외양간만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꼴불견처럼 뻗질러 서 있던 것이다. 이 꼴불견이라는 용어를 통해 변해버린 그 산업화 근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표현이죠. 그 왕소나무 잎새에 누렁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가 끼는 거 보며 고향을 뜨고 13년 만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용을 보면 이게 여기 겹쳐 있어서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소나무가 병들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삭정이 이미 살아있는 나무에 말라 죽어있는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만도 했지만 언제 베어다 켰었는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에서 막 불해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합니다. 불해는 뭐예요? 막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에 어떤 마음까지 있는 거야? 변해버린 그 모습에 울분까지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400여 년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다 부대껴 내고도 어느 솔보다 푸르러던 십장생의 아름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7살 나 천자문을 떼고 책거리라고 하죠. 책거리라고도 하죠. 한턱 내는 거. 그리고 또 마침 어느 여름날 해설핀 해햇빛이 이렇게 약해진 석양으로 있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객가 재봉 두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 밀물을 구경해 온 적이 있었다. 자, 이제 뭐 추억을 얘기하죠. 다음 구절부터는 다음 페이지에서 읽겠습니다. 댕기 물대새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석양노래에 가득 떠있던 눈부신 바다를 구경했던 것이다. 자, 여기서 바다를 구경하던 그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방파제 곁으로 장항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천안에서부터 장항을 잇는 철도입니다.
충남. 자, 그러니까 대충 어디쯤인지 이제 알겠죠? 자, 철로와 나란히 가갈마다 뽀얀 신장로로 모퉁이로 돌았는데 그 왕소나무는 철로와 신장로가 가장 가까이 다가선. 자, 요 구절을 통해 우리가 뭐 몇 가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왕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철로 신장로가 있죠. 자, 왕소나무와 자 대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철로, 잘 안 보이네요. 자, 철로 그 다음에 신장로, 이게 대별됩니다. 그쵸? 그럼 왕소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전통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철로와 신장로는 네, 뭔가 문명적인 거 이런 걸 상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목한 그릇 없이 잔디만 펼쳐진 펑퍼짐한 버덩 거친 들 위에 400여 년이나 버티어 왔던 것입니다. 그 소나무가 어떻게 됐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는 겁니다. 자, 내용이 기니까 여기서 일단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파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